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천의 작은 식당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던 평범한 체육병 한 명이 있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본인도 그런 일상을 원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세계대회 출전 기회, 그리고 숨겨두었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벌어지는 놀라운 이야기. 과연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윤혜진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무명병사의 주먹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군부대 외곽 국방부 체육지원단 소속 막사에서 새벽 5시가 되면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혜진이었죠. 31살의 혜진은 단발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기며 무표정한 얼굴로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은 언제나 짧았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인지 거울 속 혜진의 얼굴도 늘 차분했습니다. 차가운 찬물로 세수를 마치고 혜진은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체육대회 준비 때문에 요즘 훈련 강도가 높아졌거든요. 혜진은 다른 체육병들과 달리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료들이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하고 있을 때 혜진은 이미 훈련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또 혜진이 제일 빠르네. 훈련장에서 만난 상급자가 말했지만 혜진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적은 건 원래 성격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혜진을 그저 말없는 체육병이라고 생각했죠. 특별할 것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는 평범한 군인이라고 말입니다. 아침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은 다른 대원들과 함께 기본 체력 훈련을 했어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까지. 혜진의 동작은 정확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숨을 헐떡일 때도 혜진은 일정한 호흡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혜진의 이런 모습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정말 꾸준하긴 해. 동료 한 명이 중얼거렸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혜진은 항상 조용히 뒤에서 움직이는 타입이었거든요. 앞에 나서지도 않고 튀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맡은 일만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혜진은 부대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대원들은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혜진은 늘 한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가끔 누군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혜진에게는 그런 시간이 편했어요. 오후 훈련을 마치고 혜진은 부대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대 근처 배달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생활비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이상한 생각들이 떠올랐거든요. 혜진은 걸으면서도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있었는데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혜진아, 왔구나. 식당 사장님은 혜진을 반겼어요.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혜진에게는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었어요. 혜진이 덕분에 설거지 걱정이 없어서 좋다.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사람 찾기 어려워. 사장님의 말에 혜진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칭찬이 혜진에게는 소중했어요. 특별한 관심을 받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그게 혜진이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주변은 늘 한적했어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혜진은 자신의 일상을 떠올렸죠. 훈련장과 식당, 그리고 혼자 사는 원룸을 반복하는 삶. 누군가에게는 단조로워 보일 수 있었지만 혜진에게는 평온했습니다. 저녁 무렵 일을 마치고 혜진은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필요한 것들만 간단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옷장. 그것만으로도 혜진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혜진은 하루 종일 신었던 군용 슬리퍼를 벗으며 긴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등 위에 흐릿한 문신이 언뜻 보였어요. 숫자 707이었죠. 혜진은 재빨리 양말을 신고 그 흔적을 가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혜진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부대에 없었고 혜진 자신도 그 시절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간단한 저녁을 먹고 혜진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훈련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상. 혜진은 그런 반복되는 삶을 원했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움직이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혜진이 바라는 전부였거든요.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혜진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이 평소처럼 새벽 훈련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오는데 부대 안이 어수선했어요. 여러 상급자들이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혜진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지나가려 했는데 누군가 혜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혜진 일병. 중대장의 목소리였어요. 혜진은 멈춰서서 경례를 했습니다. 예, 중대장님. 평소보다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지만 혜진은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했어요. 중대장은 혜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와봐. 중대장의 말에 혜진은 따라갔어요. 사무실 안에는 여러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들어가자 모든 시선이 혜진에게 집중되었어요. 평소 주목받지 않던 혜진에게는 낯선 상황이었습니다. 앉아. 중대장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혜진은 조용히 앉으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중대장은 서류를 뒤적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군 체육대표단에서 큰일이 났다. 세계 군사무술 대회에 출전 예정이던 주전 선수가 낙마 사고를 당했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몰랐어요. 중대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타를 구해야 한다. 상급 부대에서 각 부대별로 적합한 인원을 추천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 그때 다른 간부 한 명이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제일 묵묵히 훈련했고 짬도 되고 체력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혜진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추천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세계 군사무술 대회?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대회야. 전 세계 각국 군인들이 참가하는 큰 대회지. 상대는 우크라이나의 올가라는 선수인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이라고 하더라. 혜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세계 대회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혜진은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나? 중대장이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평범한 일상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습니다. 중대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특별 훈련에 들어가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강도 높게 진행될 거야. 혜진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사무실을 나온 혜진의 소식은 금세 부대 전체에 퍼졌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혜진이가 세계대회에? 체육병이 무슨 세계대회야? 해봤자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대부분은 믿지 못하거나 비웃는 반응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혜진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몇몇 동료들이 다가왔습니다. 혜진아, 진짜 나간다고? 한 명이 물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면서 괜찮겠어? 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해보겠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우리나라 체면만 깎아내리는 거 아니야? 차라리 기권하는 게 나을 텐데. 그런 말들이 혜진의 귀에 들렸지만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후에 혜진은 평소처럼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사장님이 혜진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혜진아, 세계대회 나간다는 소문 들었는데 진짜야? 혜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네. 우리 혜진이가 세계 무대에 서다니. 사장님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혜진에게는 그런 반응이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혜진은 원룸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계대회 출전이라는 현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어요. 혜진은 발등에 문신을 내려다봤습니다. 707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흐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묘하게 겹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평범한 일상을 원했지만 이번 기회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거든요. 혜진은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혜진은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어요. 공항 출국장에서 혜진을 배웅하러 온 사람은 중대장과 몇몇 간부들 뿐이었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특별히 응원하러 온 동료도 없었어요. 혜진은 그런 상황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다녀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중대장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혜진의 짐은 간단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필요한 것들만 챙겼거든요. 다른 나라 선수들처럼 전용 트레이너나 코치도 없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가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자신이 세계 무대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바르샤바에 도착한 혜진은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군사무술 대회가 열리는 곳이었어요. 거대한 체육관 앞에는 각국의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세계대회에 왔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대회장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특수부대 출신 엘리트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각국의 선수들이 전용 트레이너들과 함께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전술 복장을 입고 있었고 최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혜진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싸구려 체육복에 간단한 운동화,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혜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장비가 실력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선수 등록을 마친 혜진은 숙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배정되었어요.
혜진은 짐을 풀고 대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내일 오후였어요. 상대는 브라질 선수였습니다. 혜진은 간단히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대회장으로 향했어요. 예선 경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대회장은 이미 많은 관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각국의 응원단들이 자국 선수를 위해 열띤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첫 상대는 브라질의 카를로스라는 선수였어요. 키가 크고 근육질의 체격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경기 전 인사를 나누면서 카를로스는 혜진을 훑어봤어요. 동양인 여자라니 처음 보는군. 무시하는 듯한 시선이었지만 혜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혜진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혜진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카를로스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정확한 반격을 가했어요. 순식간에 카를로스의 팔을 잡고 관절을 꺾었습니다. 아! 카를로스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관중석에서는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거든요. 심판은 혜진의 승리를 선언했어요. 경기 시간은 불과 30초였습니다. 두 번째 상대는 콜롬비아 선수였습니다. 첫 경기를 본 후라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은 상대의 공격 패턴을 읽고 정확한 타이밍에 반격했어요. 이번에도 관절기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같은 결과였어요. 혜진은 연속으로 상대를 쓰러뜨렸습니다. 관중석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혜진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저 한국 선수 누구야? 어떻게 저렇게 쉽게 이기지? 심판단에서도 혜진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기 후 한 심판이 혜진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웠습니까? 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훈련소에서 배웠습니다. 심판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일반 군사 훈련으로는 저런 기술이 나올 수 없는데. 하지만 혜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예선을 모두 통과한 혜진은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혜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이제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혜진은 그런 변화를 느꼈지만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혜진은 숙소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경기를 한 기분이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감각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더 강한 상대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혜진의 예선 경기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세계 각국 대표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혜진이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이 눈에 띄었어요. 일반적인 군사 격투술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정확하고 빠르며 마치 실전에서 단련된 것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미국 대표팀 코치는 혜진의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이상하다. 저런 기술은 특수부대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러시아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여자의 움직임을 보면 단순한 체육병이 아니야.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가장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선 건 독일 팀이었어요. 독일의 한 기자가 한국어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는 인터넷을 뒤지며 윤혜진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어요. 평범한 체육병이라는 공식 정보뿐이었죠.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서 오래된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 군사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훈련 영상이었어요.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특수부대 707 훈련 장면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나와 있었어요. 3명의 남성을 상대로 맨손 격투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여성의 움직임이 혜진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어요. 키와 체격, 그리고 특유의 움직임까지 똑같았습니다. 독일 기자는 흥분했어요. 이거야. 이 여자가 바로 윤혜진이야. 그는 즉시 다른 기자들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곧 여러 나라 언론들이 이 영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특수부대 707은 한국에서도 베일에 쌓인 정예부대로 유명했거든요. 프랑스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7 부대는 한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야. 그곳 출신이라면 지금까지의 경기 결과가 설명이 돼. 일반 체육병과는 차원이 다른 훈련을 받았을 테니까.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각국 기자들이 한국 대표단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윤혜진 선수가 정말 특수부대 출신인가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숨겼습니까? 대회 규정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 대표단은 당황했어요. 사실 그들도 혜진의 과거를 정확히 몰랐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일반 체육병으로만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단장은 급히 한국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윤혜진의 과거 경력을 조사해 주세요. 외신에서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한편 혜진은 이런 소동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 경기를 준비하느라 바빴거든요. 하지만 대회장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혜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에서 급보가 날아왔어요. 국방부에서 확인한 결과 윤혜진은 실제로 특수부대 707 출신이라는 거였습니다. 5년 전까지 현역으로 활동했고 여러 비밀작전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 전역했는지는 기밀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장은 머리가 아팠어요. 이 정보가 공개되면 대회 참가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특수부대 출신이 일반 체육병으로 위장해서 참가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 윤혜진, 정체는 특수부대 707 출신, 비밀 요원이 세계대회 무대에, 한국, 선수 신분 조작 의혹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대회 주최 측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혜진의 참가 자격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국가에서는 정식으로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의 일반 체육병 참가는 규정 위반이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혜진은 그제서야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대표단장이 혜진을 불러서 설명해 주었거든요. 혜진 선수,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알려져서 대회 참가 자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혜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숨길 수 있는 과거가 아니었거든요. 혜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본국에서 지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귀국해야 할 수도 있어요. 단장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이제 막 재미있어지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날 밤 혜진은 혼자 대회장을 걸었습니다. 조용한 복도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707 부대에서의 시간들, 동료들과 함께했던 훈련과 작전들, 그리고 마지막 임무에서 일어난 일까지 모든 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 일어나자마자 복도가 시끄러웠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호텔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윤혜진 선수, 한 말씀만.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플래시가 번쩍이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장은 급히 혜진을 찾아왔어요. 혜진 선수, 큰일 났습니다. 본국에서 즉시 귀국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혜진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큰 파장이 일고 있어서요. 하지만 혜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귀국은 시합이 끝나고 하겠습니다. 단장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혜진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선수로 여기 왔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가고 싶어요. 이때 대회 주최 측에서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혜진의 참가 자격을 재검토한 결과 현재 일반 체육병 신분이므로 참가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과거 경력과 상관없이 현재 신분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반발했어요. 미국 대표팀 코치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사람과 일반 군인이 어떻게 같은 조건이야? 러시아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스페츠나츠 출신을 데려올 걸 그랬나? 그런 와중에 혜진은 조용히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주변의 소란에 개의치 않고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했어요. 다른 선수들이 혜진을 쳐다보고 수군거렸지만 혜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혜진에게 기자회견 요청이 들어왔어요. 세계 각국 언론이 혜진의 입장을 듣고 싶어 했거든요. 한국 대표단은 거절하려 했지만 혜진이 직접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혜진을 향했고 기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단상에 올라서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윤혜진입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특수부대 출신입니까? 왜 이 사실을 숨겼습니까? 다른 선수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5년 전까지 특수부대 707에서 복무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혜진이 직접 인정한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일반 체육병입니다.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혜진의 말에 기자들이 더욱 흥미를 보였어요. 그럼 왜 특수부대를 그만두셨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마지막 임무에서 동료 3명을 잃었던 그날. 자신의 실수로 소중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 순간. 혜진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전역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평범한 군인으로 살고 있어요. 혜진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혜진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선수들보다 유리한 건 인정하시는 겁니까? 독일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제가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계속 참가하려고 하십니까? 논란이 되는 걸 알면서도요? 프랑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숨고 싶지 않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5년 동안 과거를 지우려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이번 경기는 저와 제 동료들의 이름을 위한 경기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혜진의 진정성이 전해졌거든요. 제가 특수부대 출신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윤혜진이라는 한 명의 선수일 뿐이에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경기장에서 증명해 보세요. 혜진의 마지막 말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도전적이면서도 당당한 모습이었거든요. 혜진은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기로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혜진은 홀로 복도를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말한 순간이었거든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세계 각국 선수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일부는 여전히 불만을 표했지만 많은 선수들이 혜진의 솔직함에 감동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올가도 혜진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흥미로운 상대군. 결승에서 만나면 재미있겠어. 기자회견 이후 혜진을 둘러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계 각국 선수들이 혜진을 바라보는 시선에 존경의 의미가 담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밝힌 용기에 감동한 거였습니다. 미국 팀 주장은 혜진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혜진을 지지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항의를 계속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게 벌어졌습니다. 공정하지 않다, 특수부대 출신이 일반 선수와 경쟁하는 게 말이 되냐 같은 비판이 쏟아졌어요. 그런 와중에 예상치 못한 지지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국의 퇴역 군인들과 현역 군인들이 혜진을 응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군인의 명예를 위해 싸우는 그녀를 응원한다.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나선 모습이 존경스럽다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처음에는 왜 숨겼느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혜진의 기자회견을 본 후에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혜진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707 출신이라니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야 우리 특수부대의 실력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다. 혜진은 이런 반응들을 알고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었거든요. 혜진은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준결승을 앞두고 있었어요. 준결승 상대는 러시아의 이반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스페츠나츠 출신으로 알려진 강력한 선수였어요. 키 190cm의 거구에 온몸이 근육덩어리였습니다. 경기 전 선수 소개에서 혜진과 이반이 마주쳤을 때 이반은 혜진을 빤히 쳐다봤어요. 너도 특수부대 출신이라면서? 흥미롭군. 이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반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와 남자는 다르지. 오늘 그 차이를 보여주마. 경기장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관중이 몰려왔어요. 혜진의 정체가 알려진 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었거든요. 각국 언론들도 이 경기를 생중계했습니다. 혜진 대 이반, 707대 스페츠나츠의 대결이라고 홍보했어요.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반은 자신만만하게 혜진에게 돌진했어요. 거대한 주먹이 혜진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침착하게 피했어요. 이반의 공격은 강력했지만 예측 가능했습니다. 혜진은 이반의 패턴을 읽기 시작했어요. 뭐야, 도망만 다니냐? 이반이 소리쳤습니다. 관중들도 웅성거렸어요.
혜진이 계속 뒤로 물러나면서 공격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혜진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입안의 체력을 소모시키는 거였어요. 5분이 지나자 입안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체구를 움직이느라 체력 소모가 컸거든요. 혜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안의 주먹이 빗나간 틈을 타서 재빠르게 접근했어요. 혜진의 팔꿈치가 입안의 옆구리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으악! 입안이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어요. 혜진은 연속으로 공격했습니다. 무릎으로 입안의 복부를 가격하고 손날로 목 부분을 쳤어요.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입안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의 승리였어요. 심판이 혜진의 손을 들어 올렸을 때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이반도 일어나서 혜진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인정한다. 정말 강하군. 준결승을 통과한 혜진은 마침내 결승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우크라이나의 올가였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 최강의 여성 격투가로 알려진 선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결이었어요. 결승전을 하루 앞둔 저녁 혜진은 혼자 훈련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훈련장에 들어왔습니다. 올가였어요. 금발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내일 상대가 바로 당신이군요. 올가가 영어로 말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올가는 혜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소문이 사실인가 보네요. 움직임을 보니 일반 선수와는 다르더라고요. 내일 경기에서 확인하시죠. 혜진의 대답에 올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오랜만에 재미있는 상대를 만난 것 같네요. 내일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올가는 그렇게 말하고 훈련장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혜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전 마지막 임무에서 잃었던 동료들이 떠올랐어요. 박상훈, 김민수, 이재혁. 3명의 이름이 혜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혜진은 발등의 문신을 내려다봤어요. 707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내일은 너희들을 위해서도 싸울게. 혜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과거의 죄책감을 벗어던지고 자신을 용서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내일 경기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어요. 혜진 자신과의 마지막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혜진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윤혜진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707의 자긍심으로 당당하게 싸울 거였어요. 결승전 당일 바르샤바 체육관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관중들로 가득 찬 경기장은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였어요. 각국 국기가 펄럭이고 응원 구호가 메아리 쳤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의 화제작이 될 경기였거든요. 혜진은 선수 대기실에서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한결 평온했어요. 어젯밤 내린 결심이 혜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가는 자신만의 루틴을 따르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국가대표팀과 함께 마지막 전술 점검을 하고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올가의 얼굴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세계 챔피언다운 여유였죠. 선수 입장.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올가가 입장했어요. 우크라이나 국기를 든 올가가 경기장에 나타나자 관중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 챔피언인 올가에 대한 존경의 박수였어요.
이어서 혜진이 입장했습니다. 태극기를 든 혜진이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관중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찬성과 반대가 섞인 복잡한 함성이었지만 그 열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혜진은 차분하게 링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두 선수가 마주 섰습니다. 올가는 혜진보다 키가 컸고 팔도 길었어요.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에서 오랜 훈련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반면 혜진은 상대적으로 작고 날씬해 보였어요. 하지만 혜진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페어 파이트? 심판의 구령과 함께 두 선수가 악수를 나눴어요. 올가가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경기 합시다.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가는 곧바로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긴 다리를 이용한 킥과 빠른 주먹을 구사했습니다. 세계 챔피언다운 화려하고 정확한 기술이었어요. 관중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혜진은 올가의 공격을 침착하게 막아냈어요. 상대의 패턴을 읽으면서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올가의 팔 길이가 길어서 원거리에서는 불리했거든요. 혜진은 참을성 있게 기회를 기다렸어요. 3분이 지나자 올가가 강력한 연속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왼손 잽, 오른손 스트레이트, 그리고 하이킥까지 완벽한 콤비네이션이었어요. 혜진이 뒤로 밀렸습니다. 관중들이 오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혜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올가의 마지막 킥을 팔로 막아내면서 동시에 전진했어요.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혜진이 올가의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혜진이 유리한 거리였어요. 혜진의 팔꿈치가 올가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올가가 으 하고 신음을 냈어요. 혜진은 바로 이어서 무릎 공격을 시도했지만 올가가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역시 세계 챔피언이었어요. 웬만한 공격으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군인이 맞긴 맞군. 올가가 거리를 벌리면서 말했어요. 싸우는 눈빛이 다른 선수들과 달라. 혜진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경기는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올가와 혜진 모두 얼굴에 상처가 나기 시작했어요. 올가의 입꼬리에서 피가 흘렀고 혜진의 이마에도 작은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물러서지 않았어요.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격투를 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기술과 정신력 그리고 의지가 맞부딪히는 진정한 승부였어요. 후반부에 접어들자 올가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점프하면서 강력한 회전킥을 날린 거예요. 올가의 필살기였습니다. 발이 혜진의 어깨를 향해 날아왔어요. 엄청난 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가의 킥을 어깨로 받아내면서 동시에 올가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올가가 균형을 잃었어요. 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팔꿈치 제압술이 정확히 들어갔어요. 올가의 관절을 꺾으면서 바닥으로 눕힌 거였습니다. 707에서 배운 실전 기술이었어요. 올가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올가가 항복을 선언했어요. 심판이 즉시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승자, 대한민국 윤혜진. 심판의 선언과 함께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관중들의 함성이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은 올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올가는 아픈 팔을 부여잡으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졌네요. 당신이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두 선수가 포옹을 나누자 관중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시상대에 오른 혜진의 가슴에 금메달이 걸렸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07 출신 최초로 세계대회 금메달을 수상한 순간이었거든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혜진의 군복팔에서 707 문신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혜진이 한국으로 돌아온 건 대회가 끝난 지 사흘 후였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환영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혜진 선수,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707 부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혜진은 간단하게만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공항을 나온 혜진은 곧바로 부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결심을 내린 상태였어요.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더 이상 과거를 숨기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혜진을 동료들이 환영했어요. 혜진아, 정말 대단했어. 우리 부대의 자랑이야. 평소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혜진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진심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혜진은 중대장실을 찾았습니다. 중대장은 혜진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부대에 영웅이 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혜진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중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중대장이 물었어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역하고 싶습니다. 중대장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지금 이런 좋은 때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중대장은 혜진을 만류하려 했지만 혜진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이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혜진의 진심이 담긴 말에 중대장도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전역 절차를 밟는 동안 혜진에게 여러 제안이 들어왔어요. 대기업 스포츠단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고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출연 요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전역하기 전 마지막 날 혜진은 식당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은 혜진을 보자마자 반가워했어요. 혜진아, 텔레비전에서 봤다. 정말 자랑스럽더라. 혜진은 사장님께 그동안의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뭘 할 거냐? 사장님이 물었어요.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장을 차릴 예정이에요. 아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려고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혜진이라면 잘할 거야. 몇 달 후 혜진은 서울 외곽에 작은 무술 도장을 열었습니다. 도장 이름은 팀 707이었어요. 잃어버린 동료들을 기리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이름이었습니다. 도장 벽에는 박상훈, 김민수, 이재혁 세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학생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혜진의 진심 어린 지도와 세계 챔피언이라는 명성이 알려지면서 점점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혜진은 아이들에게 무술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신을 가르쳤어요. 무술은 남을 이기기 위한 게 아니야. 자신을 지키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혜진의 말에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용기와 정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도장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707 부대 출신 선배들이었습니다. 혜진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였어요. 혜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부대의 명예를 세계에 알렸구나. 선배들의 격려에 혜진은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혜진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이거 박상훈이 어머니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어.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혜진아, 상훈이 어머니야. 내가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소식을 들었단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이 끝까지 싸웠다고 믿을 수 있었단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1년 후 혜진의 도장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무술 도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혜진을 따랐고 학부모들도 혜진을 신뢰했어요. 혜진은 자신이 진정 원하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혜진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윤혜진처럼 되고 싶어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혜진은 그 소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열심히 연습해야 해. 무엇보다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하고. 혜진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싸움은 세계 무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거라는 거요. 저녁 무렵 도장에 혼자 남은 혜진은 동료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친구들아. 너희 덕분에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았어. 혜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닌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진짜 싸움은 자신과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혜진은 마침내 승리했어요.